안녕하십니까.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. 오늘은 십상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 하면은 이제 정인 편인이 있는데요. 이 인은 우리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. 그 재물이다, 재운이다, 그 다음에 관운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피부로 와서 바로 느끼는데 인은 도대체 뭐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인은 나를 생하는 기운입니다. 그래서 이 인운이 있으면 어렸을 때 부모의 덕으로 쉽게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운이 있으면 우리가 합격 같은 것도 잘해요. 이게 문서운이다 보니까 인운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합격도 잘하고 면접 같은 데서도 잘 붙어요. 근데 이런 인운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운이 상당히 좀 없죠. 그리고 설사 아파도 이런 사람은 잘 낫습니다. 주위에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의사하고도 궁합이 잘 맞아서 잘 나아요. 근데 인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은 사주에 인운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합니다.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좋죠. 어려울 때 특히나. 근데 저런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은 매사에 본인이 다 그걸 이겨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정인편인 했는데 원래 인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재나 인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다. 다 일신으로서 좋다는 얘기죠. 좋은 기운이죠. 그래도 정인하고 편인하고 차이는 있습니다. 정인은 우리가 이제 착하고 그 다음에 순진하고 바른 사람,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, 남도 자기와 같이 착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죠.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많은 사람들, 정인격들은 남한테 사기도 잘 당합니다. 또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. 그와 반대로 편인은 조금 생각이 깊고 사색적이다는 얘기죠. 또한 편인은 좀 잔머리도 잘 물려요. 또 모사도 잘하고. 그러다 보니까 편인은 남한테 어떤 속임 같은 거 잘 안 당하고 자기 손해 볼 짓은 잘 안 합니다. 또한 의심이 많아요. 편인은. 그래서 일찍 편인을 깐 사람들이 어떤 의처증, 의부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는 어떤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을 깔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은 대학 정도는 다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한 인과 살과 상관이 있으면은 머리가 좀 비상하죠. 인 중에서도 편인이 있는 게 더 머리가 좋고 관본은 살이 머리가 좋고 식신보다는 상관이 머리가 좋습니다. 그래서 편인했다가 상관했다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머리도 좋고 예리한 통찰력 그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 바로 탁 집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죠. 그래서 어떤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살과 편인과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는 사주에서는 길신으로서 재만 안 만나면 큰 패가 없습니다. 재극인 해서 재만 안 만나면은 사주에서는 모든 기운을 만나도 큰 패가 없습니다. 오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요거 명주를 쓸 때 원래 월지 월간 요거를 할 때 맞춰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게 맞지 않게 쓴
적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. 원래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, 갑기년에는 이제 병인월부터 시작하지요. 그래서 이 갑기병해서 갑년 기년은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월은 1월부터 시작하니까 병인 인월부터 해가지고 쭉 병인 정명 무진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시작하는 거라 그거에 맞춰 써야 되는데, 제가 이거를 다 생각해서 쓰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편의로 해가지고 쓴 적이 있으니까,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기운이 안 좋다 그런 개념에서만 아시면 되고, 원래는 이렇게 월주하고 시주는 명조를 쓸 때 이거에 다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. 갑일 할 때는 이제 자월부터 시작하니까 갑자시부터 시작하고 해서 다 맞춰 써야 되는데,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그렇게 맞춰 쓰는 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갑일간에서 인이 있는데 옆에 재가 있으면 토국수 하지 않습니까? 이럴 경우에는 패라는 얘기죠. 이 인이 이 인격에 인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재가 있어가지고 이 토기운이 재를 치면은 재격에 인은 재격패로서 괜찮은데 인격에 재가 있으면은 이것은 패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토나 무토 만났을 때만 패고 나머지 기운은 다 괜찮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이런 목기운이나 이런 식으로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이 기운이 여기를 합하거나 쳐주면은 인이 좀 살 수 있죠. 그래서 이 인을 쓸 때는 양옆에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주위의 인덕으로 인해서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. 이 겁재나 비견이 재를 치르면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는 돈을 번다는 얘기죠.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내가 만일에 공부를 하는데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경우에 주위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다,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. 형제 아니면 동료의 도움으로 해서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나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다,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격에서는 이런 재가 안 좋고요. 인에는 이런 신금이 있어가지고 정관이 제일 좋습니다. 관인상생하는 거죠. 인수공과 인이 관을 보는 거. 나는 학문을 했었는데 그걸로 해서 벼슬까지 했다. 우리가 선비가 공부해서 벼슬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냥 인만 있으면은 백년서생으로 해서 공부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벼슬길에도 나간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정관뿐만 아니라 이런 경금이 들어오더라도 인에서는 괜찮습니다. 인수봉살, 내가 선비인데 무관으로 나는 진출했다. 이순실 장군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죠. 글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무관, 어떤 칼도 쓰고 학문도 하고, 그러니까 이 인격에는 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관이 오더라도 인격에는 상관없습니다. 인이 상관을 컨트롤하니까 내 배운 것을 잘 가리킨다. 상관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인은 내가 배운 거, 내가 배운 것을 잘 가리킨다. 학교 선생님, 학원 강사 맞겠죠, 이럴 경우에는. 그 다음에 이런 식신이 들어와도 괜찮고요. 식신격에
인이 들어오면 내 하는 일이 막히지만 이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의 식신은 좋죠. 내가 배운 걸로 해서 내가 그것을 뭐 서비스하거나 봉사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배운 학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듯 이런 인을 쓰는 사주는 무토기토, 이 토기운만 안 만나면 됩니다. 토국수 하는 거를. 그래서 이러한 토기운을 만날 때는 운에서 비견겁재가 와서 이 토기운을 쳐주거나 아니면은 금기운이 와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통관시키는 운이 올 때가 이 사주가 좋아진다는 얘기죠. 학문하는 선비가 돈을 밝히면 안 됩니다. 그걸 우리가 재극인 하는데 돈을 쫓아다 인까지 인성을 파괴했다.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어쨌든 이 인은 재만 빼놓고는 다 큰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비견겁재부터 해가지고 인까지 십성을 쭉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육친, 그러면은 사람 관계, 가족 관계, 내 자식, 내 부모, 내 처, 내 남편, 그 다음에 그러한 자식 관계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, 이 십성이 또 육친을 하고도 또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, 그걸 가지고 육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십성에 이 기운들이 골고루 다 사주에 있으면 좋은데, 그런 사주가 이렇게 드물어요. 어떤 오행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뭐 3개 이상이면 많은 거죠.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, 편중된 기운으로 인해서 문제점,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뭐 어떤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편중된 오행이 있는 사주들을 한번 살펴가지고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운 작성하는 거, 그 다음에 대운 보는 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실전 사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전 사주를 푸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십성을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십성을 좀 잘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육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